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마이너스 젤렌스키 회동 추진, 그리고 소프트뱅크, 인텔의 20억 달러 투자 미국 칩 제조사 지분 10% 인수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법으로 자신이 직접 주도하는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즉 푸틴, 젤렌스키 그리고 자신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한 뒤 밝힌 바에 따르면 푸틴은 먼저 젤렌스키와 단독 회담을 하고 난 뒤에야 3자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는 인터뷰에서 푸틴이 실제로 젤렌스키와 만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과연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불붙은 외교적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도자들과도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푸틴의 영토 요구에 맞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논의했습니다. 이 안보 보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군사주둔, 방공 시스템, 군비 강화, 그리고 휴전 감시 체제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안심군을 배치하자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조정자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나토 관계자들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쟁점은 역시 영토 문제입니다. 미국이 작성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도네츠크 지역의 약 76%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지역을 더 확고히 하고 싶어 하지만 젤렌스키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 메르츠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플로리다를 내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강한 비유는 유럽 지도자들이 왜 영토 양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 역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같은 동부 도시들을 훈족에 맞선 요새라고 표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에 인상 깊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영토 교환을 단호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실제로 땅을 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례적 교환 같은 절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전쟁 이후 급성장한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을 언급하며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미국이 계속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지난 2월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통령 JD 벤스는 젤렌스키가 안보 보장을 고집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젤렌스키를 칭찬하며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한다. 푸틴도 원한다. 우리는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푸틴과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휴전이라는 표현이 거부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휴전 대신 살인 중단 같은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단어 하나에도 치열한 외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중재하는 회담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에 동의했지만 푸틴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 보장과 평화 유지군을 논의하고 있으나 영토 문제는 여전히 난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크렘린은 푸틴이 젤렌스키를 직접 만날지 그리고 3자 회담에 참여할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될 길이 열릴지 아니면 새로운 외교적 표착 상태가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아주 중요한 경제 소식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 달러를 투자했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산업,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되는 칩, 제조업체를 둘러싼 움직임인 만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의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은 오랜 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가는 50% 넘게 폭락했고 최신 인공지능 칩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주당 23달러에 약 8,700만 주를 매입하면서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보유하게 되었고 단숨에 인텔의 6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날 인텔 주가는 장중 3.7% 하락했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 장외 거래에서 오히려 4.5%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번 투자를 신뢰의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텔의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이니 10%라면 1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분을 보유해 회사의 전략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셈이죠. 이 논의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텔의 리프 탄 CEO와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탄 CEO의 중국 사업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그의 사임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분 매입 이야기가 나온 건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직접 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제도적 배경도 있습니다. 바로 2022년에 제정된 칩과 과학법, 이른바 칩스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인텔은 그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오하이오주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칩 공장을 짓기 위해 약 8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원 방식을 조금 바꿔서 단순히 보조금으로 주는 대신 지분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지원한 돈이 미국 정부의 자산으로 남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하이오 공장 건설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의회 일각에서는 인텔이 정부를 속였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이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이어온 사실도 워싱턴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에 더 강하게 개입할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 산업 전체와 직결됩니다. 인텔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칩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가 왜 인텔에 이렇게 큰 관심을 두는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대만의 TSMC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이야말로 TSMC에 맞서 미국의 반도체 자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프트뱅크는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투자 대기업으로 그동안 아마존, 애플, 위워크 같은 수많은 글로벌 IT 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2016년 영국의 ARM 홀딩스를 320억 달러에 인수해 주목받았죠. 이번 인텔 투자 역시 단순한 재무적 판단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외교적 요소까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에도 향후 4년간 미국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인텔을 둘러싸고 두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자본인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분 인수 검토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인텔의 미래와 미국 반도체 산업의 향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도 큽니다. 정부 지분 인수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텔이 실제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빠르게 이루어야 합니다. 2분기에만 29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한 현실을 고려하면 인텔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신뢰 회복 신호로 작용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텔이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이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에도 직접 관여해 중국 수출과 관련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인텔건 역시 대통령이 직접 민간 부문에 손을 대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